의사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걱정을 묵살당하거나 혹은 아예 외면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30년 넘게 의료 분야에 몸담아온 의사로서 저는 의사들이 나이든 여성에 대해 갖는 충격적인 선입견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래요 라는 말을 듣거나 통증을 과소평가받거나 성건강 문제를 무시당하는 등 이러한 편견은 현실적이고 만연하며 위험합니다. 진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하는 위험 신호 문구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그냥 늙어서 그래요 라는 가정 현대의학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만연한 사고방식 중 하나는 나이든 여성의 증상을 그냥 늙어서 그래요 라는 단 하나의 게으른 설명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령차별적 편견은 단지 짜증나는 것을 넘어 해롭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여성이 의사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의료진들은 그녀를 축소된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든 통증, 아픔, 걱정을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쇠퇴로 돌리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간과가 아니라 방치오진 그리고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하는 시스템적인 실패입니다. 지속적인 무릎 통증, 극심한 피로, 혹은 가끔 기억력이 깜빡이는 등 정당한 걱정을 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증상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의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나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듯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릎 통증이요? 관절염이겠죠. 그 나이에는 흔합니다. 피로요? 뭐 예전처럼 젊지는 않으시잖아요. 기억력 문제요? 그건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러한 반응은 단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이는 치료 가능한 실제 질병들이 노화라는 모호한 핑계 뒤에 가려져 무시되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때 무용을 좋아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72세의 활기찬 환자 김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불편함, 메스꺼움,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치의를 찾아왔습니다. 이는 심장 문제의 전형적인 위험 신호였지만 그녀의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순히 식사 때문에 생긴 소화불량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단에 신경 쓰세요. 제산제를 좀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리며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다른 의견을 구했고 다행히 그렇게 했습니다. EKG 심전도 검사 결과 그녀는 작은 심장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었으며 이는 치명적인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증상 심장마비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에 무시를 받아들였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하고 활동적이며 생기 넘치는 수많은 나이든 여성들이 나이 때문에 그들의 걱정을 경시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상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가정은 연령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무모합니다. 나이는 하나의 요인일 뿐 진단이 아닙니다. 피로는 심부전 빈혈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토에는 비타민 B와 C 결핍 약물, 부작용 혹은 초기 치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치료 가능한 감염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의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대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설명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증상이 무시될 때 질병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심장병 오진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암은 치료 불가능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만성 통증은
삶의 질을 깎아내려 우울증 고립 그리고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무시하는 태도에 종종 오래 사셨으니 뭘 그렇게 불평하나요? 라는 무언의 뉘앙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할 일입니다. 당신의 건강 편안함 그리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가 젊은 환자보다 당신의 증상을 덜 긴급하게 다룬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실 진료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당신은 귀 기울이고 조사하고 당신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의료 전문가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증상은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유효하며 탐구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부 기술에 약할 것이다는 가정,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다. 의학계에 깊이 뿌리내린 또 다른 고정관념은 나이든 여성은 기술이나 복잡한 의학 정보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문제가 되는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은 종종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치료 계획을 쓸모없을 정도로 단순화하거나 나이든 환자들을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혼란스럽고 무력하며 잠재적으로 건강관리에 실패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처방한 새로운 약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의사는 약의 목적 작용 방식 혹은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그냥 혈압약이에요. 하루에 2번 드세요 라고 모호하게 얼버무립니다. 다른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왜 필요한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35세 환자에게도 이렇게 무시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정은 65세 이상이라면 기술 문맹이고 환자 포털을 탐색할 수 없으며 치료 계획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어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의사 결정을 박탈하고 대신 결정을 내린 다음 불완전한 지시와 함께 집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고 이는 매우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앱으로 여행을 예약하고 젊은 환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부지런히 자신의 질병을 조사하는 기술에 능숙한 나이든 여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종종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거나 온라인 건강 포털에 접속할 수 없거나 베타 차단제나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부 사항을 건너뛰고 진료를 서둘러 끝내며 후속 자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처방 전과 격려의 말을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복용량 오류, 잘못된 시간 혹은 해결되지 않은 부작용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의사에게 전화해야 하는 신호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상황이 잘못될 때 일부 의사들은 여러분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탓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의 지성과 자신의 진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68세 은퇴한 교사인 박미경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당뇨병 때문에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그 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다른 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대답하는 대신 웃으며 자세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침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실을 관리하고 새로운 교육 기술을 익혔던 박미경 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너무 정중해서 더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왜 먹는지 모르는 채로 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심한 메스꺼움을 경험하고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간호사는 증상을 더 빨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나이든 여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패턴은 단지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질의 진료에 대한 장벽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치료 그리고 선택 사항을 이해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 정보는 결코 쓸모없을 정도로 숨겨지거나
깎아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사가 설명을 서둘러 넘어가거나 세부 사항을 건너뛰거나 혹은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만약 그들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문가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관리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산부 통증을 과소평가한다. 아마도 나이든 여성들이 의료 분야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통증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학계는 여성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너무 민감하다는 구식관념에 뿌리를 둔 여성의 통증을 경시하는 길고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의 경우 통증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이며 치료하기보다는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연령 차별적 가정에 의해 이러한 편견은 더욱 증폭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통증이 무시되어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위험한 순환이 발생합니다. 저는 70대와 80대 여성들이 수면 걷기 또는 일상 활동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통증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경과를 지켜봅시다 라는 거칠애와 무시하는 말로만 응대받았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은 종종 나는 그것이 심각하다고 믿지 않는다 또는 더 나쁘게는 당신은 너무 늙어서 우리가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두는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통증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며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든 여성들은 계속해서 참아야 한다거나 그들의 불편함이 나이에 비해 정상적이다는 말을 듣습니다. 송정희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76세인 그녀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매일 개를 산책시키는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와 골반에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자 그녀는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나 영상 촬영을 지시하지 않고 의사는 그녀에게 아마 관절염일 겁니다. 당신 나이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질문도 전문의에게의 의뢰도 통증을 해결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송정희 씨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통증을 참으려 했지만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 답을 찾기 위해 절박해진 그녀는 다른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가 엑스레이와 MRI를 찍도록 지시했고 이는 골반 골절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그 위에 계속 걸었기 때문에 악화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그 통증은 단지 관절염이 아니라 그녀의 나이 때문에 무시되었던 치료 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송정희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또 다른 환자 71세의 할머니 이영숙 씨는 몇 달 동안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진단 검사를 지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변비 때문이라고만 했고 완화제만 처방했습니다. 이영숙 씨가 마침내 전문의를 만났을 때 CT 스캔은 진행된 난소암을 드러냈습니다. 진단 지연은 그녀에게 중요한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조기 발견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통증 무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이든 여성의 통증은 만성질환 부상 또는 진단되지 않은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종종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덜 유효하거나 덜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의사가 후속 질문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지시하지 않거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통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의 몸을 더 잘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통증이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무언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의 통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정 검사를 요청하고 전문의에게 의뢰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견을 구하세요. 당신의 나이와 성별이 당신의 고통이 무시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귀 기울이고 당신을 믿어주고 행동하는 의료 전문가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통증은 현실이고 구제받을 당신의 권리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4부 성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을 것이다. 는 가정. 그래서 중요한 검진을 건너뛴다. 이 문제는 종종 환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충격좌절 심지어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면으로 다루어져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 특히 남성 의사들은 60세 이상의 여성은 더 이상 성적으로 활동적이지 않다는 구식에 완전히 잘못된 가정에 진료합니다. 그들은 여성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폐경을 겪으면 성생활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믿는 듯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해롭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중요한 질문을 멈추고 정기적인 검진을 무시하며 여성의 건강 편안함,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이러한 좁은 가정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다양합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적으로 활동적입니다. 일부는 수십 년간의 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장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 후 다시 데이트 세계에 들어와 설렘과 호기심으로 로맨스와 친밀함을 재발견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이 느슨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할 힘을 느끼면서 아마도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성 건강이 특정 연령 이후에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며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웰빙과 깊이 연결된 걱정들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사들이 나이든 여성이 성적으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종종 필수적인 검진과 대화를 건너뜁니다. 그들은 성병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클라미디아와 임질 같은 성병의 발병률이 나이든 성인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데이트 증가와 일관성 없는 보호구 사용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밀감 동안의 불편함이나 통증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질건조증 위축 혹은 감염과 같은 치료 가능한 질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성 질환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골반 검사는 종종 불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호르몬 변화 윤활제 또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논의는 무관하거나 너무 어색해서 다룰 수 없다고 치부됩니다. 이러한 침묵은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걱정을 무효화하며 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68세 미망인 한경희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혼자 지낸 후 그녀는 삶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아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뻤지만 오랜만에 친밀감을 다루는 것에 대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성교 중에 통증과 가끔 출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 문제를 주치의에게 제기했을 때 그는 손을 흔들며 "그건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골반 검사를 하지 않았고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성 이력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경희 씨는 당황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추가 진료를 미루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가 저에게 왔을 때 그녀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평가 후 저는 치료되지 않은 감염, 심각한 질 위축, 그리고 초기 단계의 조직 파괴를 진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기적절한 개입으로 관리되거나 예방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치료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과 항생제를 포함하여 한경희 씨의 증상은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그녀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사들이 나이든 여성을 유효한 욕구를 가진 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사회는 종종 나이든 여성들이 배경 속으로 사라져 성적 존재 또는 매력적인 개인으로서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에서 60세 이상의 여성을 활기차고 감각적이며 낭만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드물어 노화된 여성이 더 이상 친밀한 삶을 가지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편견에 의해 형성된 의사들은 나이든 환자들과 성 건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그것을 낮은 우선순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욕구, 당신의 몸,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완전한 인간성을 존중하고 판단 없이 질문하며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의 성 건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주도하세요. 불편함, 선교의 변화 또는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질문 등 당신의 걱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세요. 만약 그들이 무시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성 건강이 모든 연령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전문가. 아마도 산부인과 전문의나 여성 건강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포괄적이고 존중받으며 연령 포용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충만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는 가정 이 주제는 연령 차별과 의료 윤리가 만나는 고통스러운 지점에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70대나 80대 여성들이 암, 심장병, 폐 문제 혹은 신장 문제와 같은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병원에 왔지만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편견에 부딪히는 것을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치료 옵션이 논의될 때 의사들은 수술 최첨단 약물 혹은 집중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나이에는 보통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단계에서는 위험이 이전보다 클 수 있습니다. 라고 단서를 달거나 가장 실망스러운 말로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권장사항이 의학적으로 적절할 수 있습니다. 덜 침습적인 접근법이 실제로 특정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러한 제안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나이든 여성에게는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마치 그들의 남은 해들이 덜 가치 있거나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무언의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편견은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종종 나타납니다. 의사들은 나이든 여성이 수술을 받거나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감당하거나 복잡한 치료 계획에 전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질이 필요한 재정적 또는 의학적 자원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믿거나 그녀의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노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이러한 결정들이 종종 환자를 대화에 완전히 참여시키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선택권을 빼앗기고 모든 옵션을 탐구할 기회를 거부당하며 그들의 목표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치료 또는 치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초기 단계 유방암 진단을 받은 74세 환자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첫 의사는 가장 간단한 선택지라고 설명하며 호르몬 치료만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수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종양 전문의에게 의뢰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우선순위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명숙 씨의 딸이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을 때 의사는 그녀는 젊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서 보수적인 접근법을 선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씨는 결코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자신의 회계 회사를 운영했고 매일 5km를 걸었으며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함에 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구한 후 그녀는 종양 전문의에게 의뢰되었고 그는 덩어리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수술을 선택했고 순조롭게 회복했으며 4년 후에는 암이 없는 상태로 여행을 즐기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를 옹호하고 나이가 아닌 한 개인으로 그녀를 봐주는 의사를 찾지 않았다면 그녀의 결과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광범위한 시스템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의학에서의 연령 차별은 종종 과소 치료로 이어지며 나이 든 환자들은 비슷한 상태의 젊은 환자들보다 더 적은 옵션을 제공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을 앓는 나이 든 여성들은 재건 수술이나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면에서는 건강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이 든 환자들이 너무 허약하거나 그들의 삶이 싸울 가치가 덜하다는 가정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모든 환자는 모든 치료 옵션, 그들의 위험, 그리고 잠재적 이점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추구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아니며 당신의 목표는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가 명확하고 증거 기반의 이유 없이 당신을 덜 공격적인 치료 쪽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질문하세요. 전문의에게 의뢰를 요청하세요. 다른 의견을 구하세요. 위험과 이점을 포함한 모든 옵션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주장하세요. 만약 무시당하거나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당신을 진료의 파트너로 대하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연령 차별은 의학에 있을 곳이 없으며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당신의 비전에 맞는 치료를 위해 싸울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유혹부 굳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는 가정. 이 마지막 요점은 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해롭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나이든 여성들이 의미 있는 생활 습관 변화를 만들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60대, 70대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식사, 운동, 수면 또는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습관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당신의 건강과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 개입에 대한 대화를 건너뜁니다. 그들은 근육량 골밀도 그리고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입증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근력 운동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낮은 에너지 체중 변동 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조차도 식이 변화를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면을 개선하거나 인지 건강을 증진하거나 염증과 기분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이 굳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단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거만합니다. 그것은 나이든 여성들에게 성장하고 적응하고 번성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저는 70대와 80대의 수많은 여성들이 놀라운 회복력과 동기부여로 이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82세의 은퇴자 김영희 씨는 에너지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에 좌절하며 저에게 왔습니다. 그녀의 이전 의사는 관절 통증에 대한 약을 처방했지만 그녀가 관심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운동이나 영양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평가 후 저는 그녀의 능력에 맞춘 가벼운 근력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가벼운 저항 밴드로 시작하여 체중 운동으로 발전시키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녀의 균형은 향상되었고 관절 통증은 감소했으며 그녀는 수년 만에 가장 멀리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또 다른 환자 76세의 전곡자 씨는 가공된 설탕을 줄이고 식단에 더 많은 자연식품을 추가함으로써 당뇨병 전 단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코 제안하지 않았던 변화였습니다. 이 여성들과 그들 외의 수많은 여성들은 나이가 변화에 대한 당신의 능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종종 젊은 환자들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과 독립성의 가치를 이해할 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았으며 상실을 견뎌냈고 수많은 삶의 전환을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들의 힘 지략 그리고 적응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 또한 의료 분야의 더 넓은 패턴을 반영합니다. 젊은 환자들은 종종 자세한 생활 습관 상담을 받는 반면 나이 든 환자들은 빠른 처방과 최소한의 지침만으로 진료가 서둘러 끝납니다. 의사는 40세와 식단 및 운동에 대해 20분을 할애할 수 있지만 80세 여성에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5분 상담과 약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잠재력을 제한하는 조용한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간의 도전과 변화를 헤쳐나가며 당신의 회복력을 증명했습니다. 올바른 도구 지원 그리고 격려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나이에도 당신의 건강에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걷기 습관을 시작하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마음 챙김을 시도하든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든 당신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의 잠재력을 믿지 않거나 실용적이고 증거 기반의 제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며 당신의 삶에 맞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당신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회복력을 존중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여성들이 의료계에서 너무 자주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는 것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편견에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료를 위해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삶에서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떤 나이에도 충만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 노인의 지혜를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